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지자체별로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매립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정부별로 각자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인천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쓰레기 정책의 대원칙이 이제 발생지 처리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소각물 최대한 소각하고 정말 매립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천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쓰레기 발생을 줄일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수도권 공동 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는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지난 92년부터 폐기물 매립을 시작해 당초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든지 직매립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그렇게 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 정책을 정말 면밀하게 가다듬어야 하고. 이번 경기도와 인천시의 합의로 그동안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난색을 표해왔던 서울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는 5년 내에 매립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대체 매립지 선정과 조성 공사가 시급한 수도권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3호선 조기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999년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에 이어 2016년 인천 2호선, KTX 송도역 연장과 최근 GTX-B 예타 통과까지 인천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신도시 위주의 교통정책에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같은 원도심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도시 위주의 개발 정책과 교통 정책으로 인해서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 발전이 초래되고 있고, 한마디로 인천의 원도심 주민들은 인천시의 철도 정책에 철저하게 소외돼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50만 적은 대구는 지하철 3호선의 총 노선 연장도 인천보다 25km가 깁니다. 서울, 부산에 이은 3대 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원 신도심 간 균형 발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와 인하대역과 종합터미널을 잇는 인천 지하철 3호선 조기 건설, 서울 지하철 4호선 인천역 연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역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과 인하대역, 하기법조타운, 인천종합터미널을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을 당론으로 정해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시당은 이를 위해 지역 정관계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른 시일 내 대시민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인접 지자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2경인선 노선 변경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흥시 은계와 부천시 옥길 두 곳에 역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남동구를 지나 서울 노량진까지 35.2km를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이 노선이 완성되면 연수구에서 노량진까지 40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하는 상황. 시흥과 부천 등 통과 지역의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노선은 남동구 서창동에서 광명시 방향으로 직진으로 뻗습니다. 이걸 시흥 은계와 부천 옥계를 경유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입니다. 관련 지자체와 정치권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변경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흥 은계지구에서는 구로까지 55분 소요되던 것이 19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옥길의 경우에는 45분 소요되던 것이 16분으로.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면 이용객이 약 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1,858억 원 증가해 비용 편익 분석, 즉 BC값은 1.1에서 1.05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운행 시간도 4분 정도 더 걸립니다. 하지만 신설 노선 18.5km 구간 중 약 40%가 경기도를 통과하는 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BC값이 1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2021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공사 기간이 대략 5년인 것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빠르면 2029년 개통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계양 창조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중구 답동성당 주변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 철거 후 착공조차 못하고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제 펜스가 무너져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군데군데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지난 7일 태풍 링링의 강풍 피해를 입은 중구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건설 현장. 총 사업비 254억 원을 들여 상부는 공원, 하부는 212면의 지하 주차장이 올해 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철거 잔해는 그대로인 채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답동성당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성당의 안정성 확보와 경관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세 차례나 고배를 마신 중구청은 문화재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현상 변경 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만 4,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거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거 당시 1층 바닥면이 무너져 내려 뒤편 옹벽에 균열이 가 지지대를 세우고 갈라진 바닥은 시멘트로 떼웠지만 성당 쪽 통행로는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주민들 보행권 침해됐잖아요. 그리고 흉물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문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건축물 폐기물이 이 그냥 아무 절차도 여과도 되지 않은 채 막 그냥 하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볼을 치워버리면 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답동성당이 이게 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성당까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답동성당을 성역화해준다고 해서 사업에 동의한 신도들은 물론 처음에는 성역화 사업, 지금은 이제 공원화 내지는 주차장과 공원화 사업으로 지금 변형이 됐습니다. 시멘트 그냥 있는 상태고 또 저녁에 이제 쓰레기 투기하고 하니까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과 관광객 증가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조차 사업 지연으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주차장이랑 공원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100년이 넘는 성당이시가 관광객들이 또 모이고 하니까 우리 신포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찬성을 했는데 그게 한 거반 2년 돼가는데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이게 볼상사납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중구청은 용역이 끝나는 11월에 현상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 인천시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노선 조정을 위해 버스업계 노사정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6년 40여 년 만에 대규모 버스 노선 조정이 이뤄진 이후 4년 만입니다. 연구 용역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노선 설계가 이번 개편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 등록보다는 확실하게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TC를 이렇게 같이 공유에 소개시킨 것은 빅데이터에 의한 버스 노선 개편을 하겠다. 이게 확실한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는 총 2,350여 대, 42개 업체가 196개 노선을 운영 중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장거리 노선을 재점검하고 버스 혼잡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2층 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4곳에 불과한 공영 차고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확보하는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시장님의 제일 그 지시사항 중에 하나로 그 회차지하고 임시차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상태에서 노선을 계획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로 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을 맞은 인천시. 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시내버스 이용객은 2년 새 10%가 줄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버스업계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노선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마련과 요금 현실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인천 시내버스는 모든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로를 해서도 불구하고 재정결정 위한 정책 중 노선 개편이 불로의 시선을 강요하거나 정치군이 입시적 억압으로 노선이 조정이 된다면 우리 노동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천의 시내버스 34개 법인 중에서 1년에 2, 3개가 떠납니다. 사장님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금은 현실이 돼야 되고 사업에 조건을 맞춰주시는 것이 바로 인천시의 행정지도와 감독과 면허권자의 임무입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개편 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인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란 주제 강연을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안보, 인사 정책을 비판하며 위기 탈피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마련한 시국 강연 자리를 통해 공식 복귀했습니다. 강연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사받고 있고 기소되고 구속되고 검찰의 칼끝이 바르고 후 장관의 앞에까지 가 있는데 저스티스 법과 정의를 지켜야 되는 장관을 임명됐다는 이 현실적인 상황, 여기에 국민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경제 정책도 낙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얘기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뚝뚝 떨어져갖고 2%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 공장 가동률, 실업률 모두 빨간불입니다. 남북 평화를 앞세운 안보 정책은 구멍이 뚫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얼마 전 강화 한박도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안보 체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제 소명을 다 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탈피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지역에선 어디로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동구 갑과 미추홀 갑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지역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 교육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초 무상교육 완성을 주요 성과로 꼽은 도교육감은 내년엔 민주시민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열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기자간담회. 민선 3기 교육감으로서 15개월 동안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는 도 교육감은 그동안의 성과 가운데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완성을 꼽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그리고 중고교 신입생 52,500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특히 이번 9월 달부터는 고3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원도심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버스킹, 광장 토론회 등 교육 가족과의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파견 용역 근로자 1,161명 정규직 전환, 교육혁신지구도 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1년 동안 15개 교의 학교 신설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고요. 13개 학교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을 일정하게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모든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10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도 교육감은 내년에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인천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학폭심의위원회를 완전히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전을 합니다. 시범학교, 초중학교 20개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동아시아 역사기행이라든가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확대하고 초중고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학력 보장사업 강화, 인천 진로교육원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부산보다 학생 수가 많지만 정부의 보통 교부금이 5천억 원 넘게 적은 교육 현실에 대해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 인천 시민들이 여론 형성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검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암 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지구지정이 27일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 약 79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7,40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게 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 분양해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검암역과 청라나들목 등이 인접해 있어 인천 도심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인천교통공사가 다음 달 8일 월미 바다열차 개통을 앞두고 공사 홈페이지 내 월미 바다열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요금 정보, 이용 시간 안내, 편의시설, 주차장 정보, 주변 관광 안내 등의 메뉴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공사는 올해 말까지 성인은 6,000원, 노인과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이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6번째 돼지열병 확정 판정이 나온 강화군 부른면 돼지농가입니다. 돼지 800여 마리를 키우는 곳입니다. 인천시는 반경 3km 내에 있는 3개 농가를 포함해 돼지 8,350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긴급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양도면 돼지 농가는 다행히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5일 밤 늦게 삼산면에서 또 한 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결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농가는 폐업 후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돼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식 양돈 농가가 아니란 이유로 지난 24일 농가 통제 초소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강화군은 뒤늦게 삼산면에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26일 새벽 돼지 2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영업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기술적으로 키우는 돼지 2마리를 키우셨던 거예요. 조그맣게 케이지에 넣어서 그거를 이제 퇴화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통제 초소가 지금 없었고. 강화군에서 연이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인천 지역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축제와 부평 풍물 축제는 취소됐고 동구 막걸리 축제와 청라 와인 페스티벌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축제가 돼지열병 확산에 취소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27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던 소래포구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동구 운현동과 도림동에 700두의 돼지가 있는 데다 전구에서 모인 사람들로 돼지열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소래포구 축제 기간 전국에서 찾아주시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전염인자의 전국적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제 취소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폐막식 공연은 다른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미와 코요테 등으로 구성됐던 개막식 공연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송가인 등 트로트 가수로 꾸려진 폐막식은 어르신을 위한 공연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야제와 또 폐막식을 준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사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기획 공연으로 한번 대체해볼까 그런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열기로 했던 23회 부평 풍물축제도 취소했습니다. 행사 연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와인 페스티벌과 청라 자전거 페스티벌, 송도 불꽃축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도 막걸리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파주와 연천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인천시는 거점 소독으로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농가로 가는 GPS 설치 차량만 소독을 한 건데요. 하지만 결국 방어망이 뚫리자 뒤늦게 전면 소독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와 연천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된 지난 18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화대교와 방역 초소를 찾아 완벽한 방역 차단을 주문했습니다. 중점도 안에 거기 들어갈 때도 차단해서 다시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를 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이 다녀간 뒤 다시 찾은 현장. 소독 분무기와 호스가 도로 한쪽에 걸쳐 있습니다. 소독 장비가 보관된 컨테이너는 문이 열려 있지만 소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강화대교를 지나는 차량들은 자유롭게 강화 시내를 드나듭니다. 방역 초소에서 쉬는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거점 소독 방식을 설명합니다. 축사를 드나드는 GPS가 설치된 차량만 방역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해요? 본인들이 와서 GPS 설치해서 본인들이 와서 설치를 써요. 여기 부족한 거하고 실제로 인천시는 사태 초기부터 철저한 거점 소독을 강조했습니다. GPS 추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모든 차량을 소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돼지열병이 강화까지 뚫리자 결국 소독 방식을 바꿨습니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 소독 시설을 이동 통제 초소로 확대 운영해서 강화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후에 43개 양돈 농가에 대해서 농장 앞에 통제 초소를 설치토록 하여서 인천시 관계자는 매뉴얼이 변경돼 지난해부터 전구에서
거점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GPS가 설치된 차량 소독만으로 확산을 막는다는 판단 자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매뉴얼에 따라 방역을 해도 차단에 실패한 만큼 매뉴얼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자 각 기초단체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돼지농가 점검반을 꾸려 하루 1회 하던 방역을 2회로 늘렸습니다. 특히 돼지농가는 물론 주변 하천까지 집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는 영흥면에 1,300두, 백령도에 200두의 돼지가 있습니다. 관내에 2곳의 돼지농가가 있는 남동구도 농장 초소를 24시간 운영하며 진입 통제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에서 이어서 강화에도 전파가 됐어요. 빠르게 퍼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죠? 네.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소재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고요. 이후 경기도 연천군 김포에서도 전염이 의심되던 가축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인천시는 특별 방역 지역 16개 농가에 대해 예찰 차원에서 자체 체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강화군 소재의 한 농장에서 의심 결과가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강화에서 추가적인 의심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인천시청 재난상황실에 가축 방역 대책 본부를 마련하고 시장을 본부장으로 군부대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포함되어 6개 실무반을 편성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확산 속도가 빨라서 더 걱정이에요. 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번 걸리면 이제 살아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병일까요? 네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되지 않고요. 사육 돼지나 야생 멧돼지만 감염되고 출혈과 열을 동반하는 전염병인데요.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폐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양돈 산업에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인데요. 과거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직접적으로는 감염된 동물이 감염되지 않은 동물과 접촉할 때 호흡기 분비물, 배설물 등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요. 간접적으로는 양돈 농가를 오가는 오염된 차량과 도구, 그리고 돼지가 먹는 사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포함된 경우에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하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걸렸다, 또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 현재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인천에는 북한 인접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해서 5개 군구 43개 농가에서 4만 3천 도유 돼지를 사육 중에 있고요. 그중 35개 농가가 강화에 몰려 있고 사육 돼지수가 인천 전체 돼지수의 88%인 3만 8천 두에 이르러서 관리지역 내 발병 시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강화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돼지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징이 점연성이 강하고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정부 매뉴얼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반경 3km 농장까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강화에 지금 집중적으로 뭐 돼지가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네. 인천 내륙에도 있으니까요. 네.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인천시는 지난 6월 북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시기부터 유입 방지를 위해서 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왔는데요. 현재 시 재난상황실과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군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소독 통제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강화 지역 축산 농가에 진입하는 축산 차량에 대해서만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필증을 발급했는데요. 9월 23일부터는 철저한 차단 방역 추진을 위해서 강화와 초지대교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 후 통과하도록 운영을 확대했고요. 강화군 농가를 포함한 시 전체 43개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에 농장 초소 35개를 설치 운영하여 방역과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돼지 농가에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40톤의 생석회와 200여 개의 야행 멧돼지 기피제를 공급하는 등 자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체열 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확산 차단을 위해서 시정부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민 협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지난 26일 당분간 예정돼 있는 시 주최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전격 결정했는데요. 시민분께서도 국내외 발병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시고 해외여행 시 해외 축산물 휴대와 반입 등을 하지 마시고요. 등산 시에는 남은 음식물을 버리시는 행동도 야생 멧돼지 통해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삼가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 소비자의 불안으로 돼지고기 소비 위축이 우려가 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 감염이 없어 사람에게 무해하고 모든 돼지고기는 6톤 전 독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하오니 우리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확산이 좀 더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10월 4일 개막하는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강화 만이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13일 동안 전국 2019km를 달립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성스러운 불을 받고자 고하는 재래의식이 진행되고 칠선녀가 참성단에 올라 성물을 줍니다. 그리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채화됩니다. 채화된 성화는 첫 번째 봉송주자에게 전달되며 전국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도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이했는데 그 100회 행사에 성화봉송 1주자로 제가 채택됐을 때 이거는 정말 쉽사리 하지 못하는 기회이자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오늘 너무 기대되고 지금 살짝 실수하지 않을까 떨리기도 합니다. 이곳 참성단에서 불을 밝힌 성화는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2,000km를 순회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전국체전 100회를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성화는 만이산뿐만 아니라 독도와 임진각, 마라도에서도 채화돼 오는 29일 서울에서 합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성화봉송은 전국체전 개최 이래 최초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역대 최대 주자가 참여합니다. 정정용 감독과 진종호 선수 등 스포츠 스타를 비롯해 장애인과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 1,100명이 봉송주자로 나섭니다. 과거와 달리 그동안 전국체전을 개최했던 24개 시도를 같이 돕니다. 그리고 독도, 그다음에 마라도, 임진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체화를 하게 돼서요. 그만큼 가장 긴 시간과 또 최대 또 성화봉송 주자들 그리고 최장거리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월 4일 개막을 앞둔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는 전국을 돌며 대회를 알리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인입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인천적의 유망주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체전 3연패에 도전하는 인천대 축구팀인데요. 3연패에 성공할 경우 대학 축구팀으로는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 이번 전국체전에 인천 대표로 출전하는 인천대 축구팀입니다. 장애물 뛰어넘기, 지그재그 달리기, 외발로 뛰기 등 기초 몸풀기를 마치고 3인 1조로 패스에 이은 슈팅 연습까지. 뜨거운 가을볕 아래 선수들의 몸은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우승 3연패를 노리고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자신감을 일단 가지고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지 간절함 이런 게 다 준비돼 있어서 100년 역사에 길이 남은 3연패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성실한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축구팀 수문장은 올림픽 국가대표인 골키퍼 안창기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팀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의 수준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더 큰 세밀한 부분이랑 큰 그런 위치 같은 경우에서 좀 더 많은 지시랑 실수를 좀 더 줄이고 있습니다. 인천대는 지난해 대학 축구 유리그와 전국체전을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올해도 두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컨디션을 전국체전에 마치고 있습니다. 유리그도 지금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유리그 또한 전국체전 또한 챔피언 타이틀을 고리를 꼭 두 개 다 갖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 축구부가 대학 축구 전국체전의 100년 역사에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응원 좀 많이 해주십니다. 대학 축구 최초로 전국체전 3연패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인천대 축구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인천대 축구! 히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인천 선수단이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결단식을 열어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인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46개 종목에 1,477명이 출전합니다. 3년 연속 종합 7위를 지킨 인천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7위를 목표로 뜁니다. 특히 광역시 1위를 사수한다는 각오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이제 독감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쓸 시기인데요. 네, 각 보건소들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늘어 임산부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추홀구 등 각 보건소들이 정부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지원 실시에 맞춰 17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5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가 그 대상입니다. 무료 예방 접종은 내년 4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이건 일반 감기와는 달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또 유행하는 시기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행하는 시기 전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임신부도 대상자로 추가됐습니다.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태아에게 효과적인 항체를 물려줄 수가 있어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주기와 관계없이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항체 생성과 지속기간,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등을 고려해 총 2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2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까지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17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미 한 차례 접종을 완료한 어린이나 9세 이상의 대상자는 면역력 유지를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합니다. 2번 맞는 접종 대상자는 만 9세 이하에서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 접종한 분들은 2번 접종을 해야 되고요. 만 9세 이상은 무조건 1회 접종하고 이 밖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5일부터,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어르신은 다음 달 22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552곳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미디어와 콘텐츠 그리고 신기술 덕분인데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9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엄상현 기자입니다. 패러글라이딩에 몸을 맡긴 채 유유히 하늘을 비행합니다. 직접 활공장을 찾지 않아도 안경 너머 VR로 가능해진 세상. 화질이 더 좋았으면 한데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조금 어지러웠고 그리고 뭐 현실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AR 증강현실 역시 그 활용 분야는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이 5G 기반에서 제일 테스트 가능한 게 실감 콘텐츠, AR, VR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AR, VR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 광주 에이스페어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업체 40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VR과 AR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오니까 체험할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그리고 애들 교육에 좋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32개 나라에서 175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수출 상담과 투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현장에서만 186억 원가량의 계약이 성사되는 등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대표 미디어 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에이스페어를 통해서 동남아 또 전 세계로 우리의 한류 문화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기까지 케이블 방송의 역할도 컸습니다.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으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재난과 동네 방송 등의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저희 SO들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SO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다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송 영상과 콘텐츠, 신기술이 집약된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29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엄상현입니다. 남동구는 인천 최초로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응급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응급 비상벨을 누르면 남동과 노년경찰서 112 상황실로 연결됩니다. 경찰은 상황이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비상벨은 폭력, 협박 특별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에서 음주 가물을 벌인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규탄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군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는 기초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이들이 술을 곁들인 체육대회를 즐기는 동안 강화도 곳곳에서는 시민들과 군인들의 수해복구 활동이 한창이었다며 송광식 군구협의회 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사에 격려차 참가한 단체장과 인천 지역 군구의회에 사과와 행사비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